미 국방부 일본의 명칭 고수하기로 공식 표기 맞다. JTBC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거. 지난 2월에 미국은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라고 표기했어요.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지난 2월에 한국은 미측에 그러한 사실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과를 더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끝날 때까지 우리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왜 반영되지 않았을까? 알아서 기어주고 있으니까. 자, 미국 입장에서는요, 한국이 진짜 필요합니다. 일본은 미국 말을 잘 들어. 그런데 한국은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를 변명 삼아서 미국 말을 잘 듣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일본과는 동맹이 아니다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못을 꽝꽝 박았단 말이에요. 지금 한미일 왜 이 군사동맹을 그렇게 미국은 하고 싶어 할까요? 북한 때문에? 아닙니다. 북한이 안중에 있겠습니까, 미국이? 중국, 러시아잖아요. 우리는 북한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근데 한미일 군사동맹이 북한만을 상대할 때 필요할까요? 한미 동맹만으로도 북한 견제는 충분한 거죠. 그런데 한미일 동맹이 그냥 알아서 겨들어가 주니까 우리가 요구할 걸 요구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요구를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국이 필요하니까, 절실하니까 미국 입장에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알아서 밑으로 기어들어가 줬잖아요. 한미일 동맹이 되면요, 일단 미국이 대장이죠. 그 다음은 누굴까요? 그 다음은 당연히 일본입니다. 일본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군사훈련을 하는데 일본 지시를 우리가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한미일에서 미국은 사실 멀리 떨어져 있고 일본이 주축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건 일본해를 써주는 게 미국 입장에선 맞지. 일본에 표기를 했고 JTBC가 취재를 해보니까 미국이 앞으로 동해상 훈련할 때 일본의 명칭을 고수할 걸로 확인됐다. 자, 이제는 일본의 꽝꽝꽝. 미 국방부는 일본해가 공식 표기가 맞다. 일본해라고 쓰는 건 미 국방부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 미 국방부가 일본해란 표현을 쓰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 미국 입장에선요, 일본해라고 쓰든 뭐라고 쓰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국이 이렇게까지 고분고분 알아서 기어들어가지 않았으면 일본해라고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굳이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 10월 한미일 훈련에는 일본해로 표기했다가 우리 측이 항의하자 한국과 일본 사이 수역으로 변경했어요. 반대로 9월에는 일본의 항의로 동해를 한반도 동쪽 수역으로 바꿨습니다. 그때그때 표현이 달라진 건데 앞으로는 일본해로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합동훈련이 더 자주 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동해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거다. 이런데도 윤석열은 그래도 숙이고 들어가죠. 미국이 일본해라고 한다. 그러면 독도가 안전할까요? 독도가 불안합니다. 일본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런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영토 주권 전시관 출처가 여긴데 광고 영상입니다. 아빠 저 바다 건너편에도 사람들이 사는 거지? 그거야 이런저런 나라들이 있는 거니까. 아들이 학교에서 들었는데 일본은 바다까지 하면 세계에서 6번째로 넓대. 오, 그렇구나. 쿠릴 열도 4개 섬이라든가 독도, 다케시마라든가 일본인데도 갈 수 없는 장소가 있대. 어째서인지 알아?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아빠가 지난번에 일본인데도 못 가는 곳이 있다고 했지? 아빠가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자 엄마가 얼마 전에 영토 주권 전시관에 다녀왔어. 자기 나라 토지를 영토라고 한대. 이거 잘못 오타한 것 같아. 영토입니다. 자기 나라 토지를 영토라고 한대. 일본인이 개척해서 살아왔던 땅인데 지금은 갈 수 없는 곳이야. 야이씨! 독도가 니들이 뭘 개척을 했는데? 와,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돌아버리겠어. 개척? 언젠가 가보고 싶네. 이러고 있어요. 너희 시대에는 꼭 갈 수 있게 되어 있을 거야. 야, 이거 선 완전 넘은 거 아닙니까? 이런데도 일본이 가치동맹이래. 광복절 축사에 일본은 가치동맹이다. 일본은 우리 편이다. 이러고 있는데, 아니, 우리 영토를 자기 영토라고 우기고 있는데 같은 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숙이고 들어가요. 그런데도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기시다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보냈죠? 자민당 의원들 야스쿠니 신사 다 참배했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일본하고 우리가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완전히 지금 이런 영상까지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이 땅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우리 편이래. 이거는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짓 아닙니까? 아사히 신문에 난 기사의 일부입니다. 이 기사는 한국특파원 출신으로 이 신문 논설위원을 하고 있는
야코다 데스야가 쓴 기사 중 일부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뭔지 번역을 해보니 한국은 이미 내년 봄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의 계절에 점차 돌입하고 있다. 윤 정권과 여당 안에서는 당면 현안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 방출이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오히려 총선에 악영향이 적은 조기 실시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뜻은 일본 쪽에도 비공식적으로 전해져 있고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 요약하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출할 것이면 한국 총선에 영향이 적은 시기, 즉 조기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여권이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전했고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 조기 방출할 것 같다는 얘기. 와... 총선 승리에 국민 건강, 안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로지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류할 거면 빨리 해라. 총선 다가와서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는 아사히 신문의 보도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 무서운 놈들 아닙니까? 한일 관계 개선, 가속의 생각 강조 윤 대통령. 일본은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더 강하게 주장하고 대놓고 홍보도 하고 있고 미국은 일본해를 공식 명칭이다라고 못 받고 있고 이런 와중에 오염수 방류할 거면 총선의 방해 좀 덜 되게 조기 방류해라. 이러고 있고 당연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다 이렇게 주장하겠지만 국민들은 의심할 겁니다. 이러고도 남을 인간들이니까요. 이 의혹이 사라질까? 그런데 주력 언론에서 이런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하지 않고 있어요. 자, 미국이 일본해로 공식 명칭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바마와 바이든은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미국 대통령이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한미일 동맹 있잖아요. 이번에 한미일 또 정상회담을 하죠. 여기에서 군사적인 걸로 더 단단하게 할 거다라는 걸 또 명시하고 그거를 오케이 하고 올 게 뻔한데 이거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 되돌리려면 트럼프 당선밖에는 없어요. 트럼프는 러시아하고 사이가 매우 좋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트럼프를 미국인들이 싫어하지만 우리는 좋아. 우리는 트럼프는 딸랑딸랑거리는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높은 인물이긴 한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트럼프 관리를 좀 잘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도 트럼프가 그 방위비 협정에서 말도 안 되게 블러핑을 했어. 니네 돈 많잖아. 이 부자 나라 우리가 지켜주는 게 말이 돼? 이러면서 방위비 엄청 내라고 요구를 했어요. 블러핑이었죠. 그래서 방위비를 조금 올려주는 수준에서 타협을 했는데 무기를 또 겁나 샀어. 어쩔 수가 없어. 이 트럼프는 장사꾼이거든요. 근데 무기를 사는 건 그래도 우리나라 국방에 도움이 되니까 그걸로 어떻게 무마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방위비는 한번 잘못 올려주면 그 다음부터는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겨우 얼르고 달래고 이랬단 말이죠. 볼턴이라는 인간만 없었으면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욕심에 북핵 문제 해결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진짜 평화 모드로 가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좋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평화는요, 돈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낸다, 북한한테 투자를 한다 이러면 거품을 물고 빨갱이한테 나라 다 넘긴다 이러고 있는데 북한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게 다 우리 돈이에요. 그걸 몰라. 그 선동에 다 넘어가죠. 지금도 여차하면 색깔론 들고 나오잖아요. 저쪽에서는. 저는 개성공단이 진짜 신의 한 수였는데 개성공단에 대기업들을 뺐단 말이야. 그게 아쉬워. 개성공단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공장 같은 게 쫙 들어가 있었으면 박근혜가 쉽게 폐쇄 못했을 거란 말이야. 대기업은 돈 잘 버니 조금 규모가 작은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개성공단을 이렇게 갔단 말이죠.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게 개성공단에 빡빡 들어가 있었으면 문 못 닫았지. 그게 너무 아쉬워. 지금도 개성공단에서 사업하던 분들은 개성공단 개재해주기를 원한단 말이죠. 왜 그러겠어요? 돈이 되니까. 개성공단으로 북한한테 돈 퍼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노인네들 많잖아요. 근데 기업가들은요, 장사꾼이에요. 돈이 되니까 거기가 돈이 돼.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불량률이 엄청 낮다는 거예요. 말이 또 통하니까. 불량률이 낮아서 동남아에다 공장 차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훨씬 더 이익이다.
이게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돌렸던 기업인들의 공통된 주장이었습니다. 가깝기도 하고 이게 손재주가 우리 민족이 남다르잖아요. 말도 통하는데 북한의 노동자들 써가지고 만들었더니 동남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여기서 만드는 거랑 불량률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아. 그러니까 거기서 개성공단에서 다시 사업하게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되니까. 기업이 돈이 되니까. 그러면 북한도 조금 이익을 보고 우리도 큰 이익을 보고 윈윈이란 말이야. 개성공단은. 그리고 교류를 하면서 전쟁의 리스크는 점점점 줄이고 전쟁의 리스크가 사라져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훨씬 더 좋아진단 말이죠. 외국의 투자 자본도 더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평화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북한한테 나라 팔아넘긴다 뭐 이런 걸로 가니까 그게 먹히죠. 또 태극기 치매 노인들한테는 그게 먹힙니다. 안타까운 거죠.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할 거면 총선 영향 안 되게 좀 조기 방류해주면 안 되냐? 이런 요청을 했었다는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있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걸 다루지 않고 있다.